30년간 국민을 지킨 소방관의 마지막은 왜 병원과 대출로 가득한 걸까요? 누군가는 매일을 구조 현장에서 보냈고 누군가는 매일이 걱정으로 가득 찬 대기 시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소방관 부부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이들에게 은퇴는 평온한 삶의 시작이어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긴장은 결국 퇴직 이후 건강 문제로 터져나왔고 질병과 치료비는 하루하루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 후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마신 유해물질, 심한 스트레스,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건강 문제가 곧바로 경제적 위기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만성질환과 반복되는 입원, 재활치료, 약값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25년을 근무한 남편과 23년을 행정직으로 지낸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 계획이었지만 남편은 은퇴 1년 만에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고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어 아내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약값과 치료비, 생활비가 합쳐지면서 결국 퇴직금과 적금은 2년 만에 바닥났고 현재는 주택담보대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병이 현직 시절에 누적된 후유증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점에 분노를 느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보다 심각합니다. 강원도에서 30년을 현장 소방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어 씨는 어느 날 아침 몸의 한쪽이 마비되어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뇌출혈이었고 이후 반신불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씨의 아내는 남편은 언제나 사람을 구하러 나갔지 자기 몸을 챙긴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방청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사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어 씨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아내는 하루하루 병원비를 걱정하며 간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돌연 찾아온 질병과 이에 대한 인정받지 못함은 이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미리 건강한 은퇴를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비소방관 부부는 50대 중반이 되던 해부터 본격적인 건강검진과 식단 조절, 스트레스 관리, 운동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가 인생의 절반이다라는 철학으로 체계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했고 소방공제회와 지자체의 건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퇴직 이후에도 큰 질환 없이 지역사회에서 상담 활동과 강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30년을 바꿔줬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극한의 환경에서 일했던 소방관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건강까지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은 자유가 아닌 의료와 고립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부터 국가 차원의 건강 이력 관리와 직무 관련 질병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소방청이나 지방정부, 복지부가 주도해 은퇴 공무원 전용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단순한 경각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준비와 실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후반전에서 내 몸을 돌보는 일만큼 중요한 사명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방관 부부처럼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라면 그 은퇴 이후는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소방관 부부의 퇴직 후 신경계 질환과 경제적 고통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신경계 질환의 과학적 원인과 예방적 접근 방법, 그리고 실제 퇴직자들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시스템과 정책적 제안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방관처럼 고위험군 직종에서 은퇴한 이들에게 신경계 질환은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된 산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만성 염증 반응, 화학물질 노출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입니다. 1. 신경계 질환은 왜 퇴직 후에 나타나는가? 퇴직 이후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소방관처럼 극한 직무를 수행해온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 원인들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코르티솔 과잉 분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과다하게 분비되면 뇌의 해마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 기능이 저하되고 신경세포가 위축됩니다. 이는 치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원인이 됩니다. 수면장애와 신경세포 회복의 불균형. 야간 교대 근무는 수면 사이클을 깨뜨리고 뇌세포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제거를 방해합니다. 연기와 유독물질 흡입으로 인한 신경 독성. 화재 현장에서 마시는 유독가스에는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벤젠, 일산화탄소,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AHS 등은 장기적으로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경계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만성 염증과 면역계 과반응. 염증은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 염증이 지속되면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 세포 MICR5GLIA가 과활성화되어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퇴직 후 신경계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가 퇴직 이후 증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퇴직자, 특히 고위험군은 퇴직 전에 미리 건강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 운동을 하거나 비타민을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신경계 중심의 건강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항산화 식단 구성.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은 산화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과일 베리류, 견과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된 수면 루틴과 멜라토닌 분비 유도. 멜라토닌은 뇌의 회복과 독소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취침 전 블루라이트 차단,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자율신경계 안정화 등이 도움됩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외로움은 신경세포의 퇴화를 가속합니다. 정기적인 모임, 지역사회 프로그램,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정서적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 인지 기능을 위한 두뇌 자극 활동. 독서, 악기 연주, 퍼즐이나 바둑 등도 뇌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요약하는 두뇌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실제 퇴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묻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소방공무원 퇴직자 대상 건강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연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은퇴 소방관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담, 지역병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행복한 은퇴학교 활용. 이 프로그램은 재무, 건강, 일상, 관계 등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특히 최근엔 치매 예방, 정신건강 강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고위험군 맞춤형 보험 상품 및 건강 데이터 기반 사후 관리.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데이터 관리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자 전용 보험 상품과 연계해 일정 건강 지표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인센티브 모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퇴직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건강하게 설계하는 전략적 시간이어야 합니다.
소방관처럼 헌신한 이들이 병원 대신 산책로에서 하루를 보내고 대출 대신 가족과의 여행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이 콘텐츠를 통해 단순한 경각심을 넘어 예방과 준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퇴 후 삶이 아프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바꿔야 할 때입니다.